유튜브 콘텐츠 쪽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 작품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웬즈데이 시즌2를 앞두고 무려 팀 버튼 감독님이랑 작품의 주연 배우들이 내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반응이 있진 않았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기획한 오늘의 영상.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찍었는데 한국에서 1등을 못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뭐가 있을까?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저는 웬즈데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시즌1도 재밌게 봤고. 근데 내한을 했다는 거야. 내한한다는 어떤 소문도 없었는데 어느 날 왔대. 굉장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웬즈데이 내가 다 정리해봤어요. 무려 전 세계 89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보다 우리나라에서 1등을 못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좀 찾고 싶었는데 기가 막힌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투둠바이 넷플릭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2021년부터 쌓여있는 시청 기록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영화, 영어권, 비영어권, 시리즈 드라마 이 작품들의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은 전체 통틀어서 탑10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는 위키피디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와 영화를 기반으로 한국 넷플릭스 탑10 차트와 해외 넷플릭스 탑10 특히나 넘버1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리즈는 웬만하면 해외 흐름을 안 따라가요. 근데 반대로 영화는 해외 흐름을 꽤나 따라가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다. 넷플릭스 올타임 시리즈 탑10 1위 뭐게요? 뭘까요? 아시죠? 오징어 게임 시즌1. 딱 써있더라고 진짜. 딱 스퀴드 게임. 뷰수가 2억 6,5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일단 이 수치 자체도 굉장한 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작품이 공개되고 처음 91일 동안의 데이터만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점. 왜 91일일까? 90일 하는 게 좀 깔끔하고 예쁘지 않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 문의해보세요. 아무튼 91일 동안의 데이터를 누적해놨다. 그거 기준 2억 6,520만이 봤는데 더 흥미로운 건 2021년 9월 공개잖아요. 2021년 말에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2억 2,180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N차 관람한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냥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 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모두가 이 작품을 본 거예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봅시다. 재미로 들으세요. 공개됐던 1주차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190개국 정도에서 8개 국가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2주차 전 세계 77개국 1등을 하고 3주차에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93개국 넘버 1위. 그리고 이때 기점으로 국내 넘버 1위까지 올라와요. 오징어 게임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사실 안 좋은 반응도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광풍을 일으킨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역수입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크게 왔죠. 그래서 3주차에 국내 1등을 찍습니다. 국내에는 19주일 동안 탑10에 있었고요. 해외 글로벌 차트, 비영어권 차트에서는 32주 동안 탑10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유일해요. 다른 차트 봤을 때 32주 탑10에 있었던 작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신드롬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한국과 글로벌 차트 둘 다 1등을 한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2위부터 달라지거든요. 방금 얘기한 웬즈데이 시즌1이 있습니다. 1주차에 83개국 넘버 1위, 2주차에 89개국 1위, 그리고 무려 6주 연속 1위를 한 다음에 25주 동안 글로벌 차트 탑10에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지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엄청난 기록을 낸 게 웬즈데이라는 작품이에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웬즈데이라는 정말 오래된 시리즈가 있어요.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도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난리 나고 계속 오랫동안 사랑받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약간 별종 집단? 거기에 그 누나 걔가 웬즈데이라는 애인데 국내에도 굉장히 팬이 많은 본인만의 독특한 색깔로 인기가 많은 팀 버튼 감독님이 웬즈데이에게 집중해서 얘가 다니는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웬즈데이처럼 별종들이 모이는 학교다. 웬즈데이가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시크하고 흔히 말하는 대문자 T 사회성이라는 게 없는 그런 아이인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웬즈데이라는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시즌1이 이 정도 흥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국내에서 1위를 찍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1등 찍든 말건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차트에서는 1위를 찍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또 그럴 법한 게 이 당시 넷플릭스 국내 차트 1위 찍었던 건 뭔지 아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더글로리. 그때 환혼, 솔로지옥 2 이런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웬즈데이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우리끼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이 있었다. 그게 비운의 웬즈데이예요. 그렇다면 글로벌 3등한 작품은 국내에서 1등을 했을까? 3등한 작품은 국내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3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2거든요.
요거 이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제가 박경림 선배님과 함께 진행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해외 출장 가갖고 해외 크리에이터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교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한국 나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스퀴드 게임 프리미어 행사 나 참여했었어. 동대문 DDP에서 이렇게 하고 월드 프리미어 행사한 거. 그래, 그거 핑크색 옷이랑 초록색 정장 입은 그거 내가 그 초록색 MC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끼리만의 소소한 자랑. 아무튼 시즌 1의 성공에 힘입어서 오징어 게임 시즌 2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탑10 14주 동안 머무르고요. 국내에서는 9주 동안 탑10에 있었어요. 그래도 해외 성적과 국내 성적이 딱 일치한 순간이 이때였죠. 그리고 글로벌 역대 차트 4위 오징어 게임 시즌 3. 글로벌 9주 동안 탑10, 국내에서는 3주 연속 1위 후에 4주 차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1위를 내주고 탑10에는 6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5위 소년의 시간. 올해 초에 나왔어요. 71개국 1위로 데뷔를 합니다. 엄청났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릴스나 쇼츠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매 에피소드가 다 원테이크로 찍혔어요. 원테이크 기법을 활용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찐 원테이크로 찍었다는 게 화제였고요. 이 안에 담고 있는 테마가 굉장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아침에 4인 가족이 사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집안에 아빠가 있겠죠. 이승우 씨, 왜요? 당신의 아드님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우리 아들은 애인데요? 13살이에요, 13살. 근데 얘가 같은 학교 애를 살해했대. 갑자기 잡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가? 여기서 오는 어떤 장르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 친구 이게 데뷔작인데 정말 미친 연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약간 올해 영국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그랬던 소년의 시간, 국내에서는 1주차 9위, 2주차에 2위로 확 올라옵니다. 근데 3주차 5위, 4주차 7위, 5주차 아웃. 근데 이때도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폭삭소가수다, 중증외상센터, 마녀, 악연, 약한 영웅,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6위, 넷플릭스의 올타임 레전드 중에 하나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1, 2, 3도 사실 굉장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는 없고요. 2022년에 시즌 4가 나왔는데 이게 올타임 넘버 6예요. 일단 19주 동안 탑10을 했고요. 글로벌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게 시즌 4잖아요. 1주차에 1등이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3등 시즌 1, 4등 시즌 3, 5등 시즌 2. 음원 차트에나 있는 미친 줄 세우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로 왔는지를 그냥 숫자로 보여줘요. 한적한 마을에 실험실에서 도망친 것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소녀가 도망쳐 나오게 되고요. 이 친구가 자기를 구해준 또래 친구들과 성장해 나가고 사회화가 되면서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도망 나온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또 한편으로는 뭉클하게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시즌이 올해 곧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의 초창기 흥행을 견인한 작품 중에 하나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쭉 정주행해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기묘한 얘기 시즌4가 국내에서는 꽤나 그래도 인기가 있었는데 5주차 차트 아웃. 왜? 이때는 1위 나의 해방일지, 2위 우리들의 블루스, 3위 그린 마더스 클럽. 우리끼리도 재밌게 보는 작품들이 있었다.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7위 다머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알게 됐는데 제프리 다머라고 미국의 정말 연쇄살인마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살인을 넘어서 식인까지 했던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시리즈가 넷플릭스 공개가 됩니다. 1주차 63개국 넘버 1, 2주차 77개국 1위, 3주차 80개국 1위. 원래가 엽기적이고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니까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겠죠. 근데 그런 다머라는 작품 국내 차트 없음. 차트 안에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수리남, 작은 아씨들, 우영우 등등등이 차트를 점령하고 있었다. 미국에 있었던 연쇄살인마 이야기 끼어들 틈이 없었다. 8위, 요 작품은 국내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좀 들렸어요. 근데 2020년 작품이라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브리저튼 시즌 1. 여기에 위키드의 피에로로 나오는 조나단 베일리가 또 등장하기도 하죠. 영국 사교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8자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자극적인 도파민 터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위가 높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보면서 브리저튼 봤어요? 브리저튼 봤어요?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1이 광풍일 때 국내 차트가 좀 궁금하긴 한데 데이터는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9위, 같은 시기에 나왔던 퀸스 갬빗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냐 테일러 조이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알린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 어린 소녀가 체스를 하는 얘기예요. 체스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이야기 하나로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의 매력이 얼마나 뿜어져 나오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브리저튼 시즌 3. 총 11줄 동안 탑10
탑10에 있었고요. 이때도 살짝 줄 세우기가 나와요. 그랬던 브리저튼, 한국에서는 1위를 가지 못합니다. 그 흥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1위는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 2위 더 에이트쇼, 3위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브리저튼 시즌3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있는 게 종이의 집 파트 4. 저는 종이의 집도 굉장히 국내 차트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영어권 비영어권 합친 올타임 탑10 작품들이에요. 어때요? 오징어 게임 시즌 1, 2, 3 말고는 해외에서 난리가 난 작품도 한 번도 국내 차트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 유명했어요. 작품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대중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면서 얘기하는 작품은 국내에서는 의외로 하나도 없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영화 파트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는 흥미로운 게 몇 개 있어요. 1등 2025년 6월 20일 공개. 아직 91일 데이터가 다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K-POP 데몬 헌터스. 글로벌 차트 2위로 데뷔해서 80개국에서 탑10을 합니다. 아직 넘버1을 찍지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소문이 돌면서 2주차 33개국 넘버 1위, 3주차 5개국 1위, 4주차 26개국 1위, 6주차 47개국 1위. 지금 최고 기록은 이게 80개국 동시 1위인데 캐데어는 확실히 영화판의 완전 특별한 신드롬이라고 보이는 게 보통은 한 번 올라갔다가 쭉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줄어드는 것도 늘어났다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속 소비가 되고 있다. 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겨울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틀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올타임 넘버1 영화가 됐습니다. 국내 차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1등이에요. 영화판에서는 압도적인 기록이고요. 이 대단한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2위를 보면 알아요. 이 작품을 넘어서 1위가 됐을 때 기사들이 났어요. 2등이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레드 노티스. 이게 넷플릭스 넘버1 영화였어요. 1주차 94개국 1등 등극, 그리고 14주 동안 탑10에 있었습니다. 레드 노티스라는 작품은 굉장히 악명 높은 도둑이 있고요. 이 친구를 잡으려는 특수요원이 있습니다. 그 특수요원이 드웨인 존슨이고 도둑이 라이언 레이놀즈예요. 그러면서 둘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한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1주차 국내 차트 1등, 2주차 1등, 6주 동안 탑10에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해외에서 1등을 찍고 국내에서도 1등을 찍은 케이스. 국내 작품이 아닌데. 이게 말씀드린 시리즈랑 영화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이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올타임 영화 차트 3등 캐리온. 글로벌에서 8주 동안 탑10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주차 3위, 2주차에 1위, 그리고 3등 차트아웃. 1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 흐름을 같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 캐리온이라는 작품은 우리에게 킹스맨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테런 에저튼이 주연이고요. 크리스마스의 공항 보안 수색 요원, 이 일을 하게 된 주인공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이어폰이 전달되고 이 이어폰을 꼈더니 테러를 뭔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인물과의 기싸움을 그리고 있어요. 스릴러, 액션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국내에서도 꽤 많은 얘기가 있었던 Don't Look Up.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알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그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서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현대인들을 약간 풍자적으로 다룬 화제작이었죠. 글로벌 1위로 데뷔했고요. 무려 8주 동안 탑10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 해외보다 국내에서 1위를 더 많이 했어요. 1주차 3위, 2주차 1위, 3주차 1위, 5주차에 1위 재탈환, 그리고 7주차 돼서야 밀려나기 시작해서 9주차에 차트아웃이 됩니다. 이 작품은 이때쯤 과학 이 붐도 많이 일어나는 거와 맞닥뜨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화제를 모았고요. 5위 아담 프로젝트. 이 작품도 제 주변에서 엄청 말하는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무려 8주 동안 탑10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주차 2위, 2주차 1위, 5주차 차트 아웃. 아주 오래 머물진 못했지만 1위를 찍긴 찍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들은 1위를 간간히 찍더라고요. 해외에서 통했다고 하면. 그리고 6위 버드박스.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작품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작품이었다고 하면은 이 작품은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쉽게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7위가 백 인 액션. 백 인 액션 들어본 분 있으세요? 제 주변엔 이 작품을 엄청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순위는 높았다. 글로벌 1주차 1위, 2주차 90개국 1위로 차트 1등, 3주차 1등, 그리고 서서히 순위가 내려옵니다. 국내에서는 1주차 2위, 2주차 2위, 3주차 4위, 4주차 8위. 사실 킬링타임으로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카메론 디아즈와 제이미 폭스가 주인공인데 부모님으로 나와요. 가족이 어딘가를 이동을 하는데 묘령의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가 얘들을 다 때려잡아요. 알고 봤더니 이 둘은 전직 특수요원이었고 결혼해서 은퇴하고 살고 있는 건데 이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집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백 인 액션 하게 되는 얘기예요. 언제나 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8위 Leave the World Behind. 1주차 1위, 2주차 86개국 1위. 국내에서는 1주차 3위, 2주차 4위, 3주차 7위, 4주차 10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요게 힘을 많이는 못 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9위 그레이맨, 라이언 고슬링,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고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의 루소 형제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약간 또 요원 얘기예요. 그레이맨이라고 불렸던 어떤 전설적인 존재가 있는데 어느 날 CIA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CIA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죽이려고 한다. CIA가 보낸 사람이 크리스 에반스고 그레이맨이 라이언 고슬링인 액션 영화. 1주차 84개국 1위로 차트 1등, 6주 동안 탑10 안에 머물면서 좀 화제가 되고요. 국내에서 1주차 1위, 몇 안 돼요. 1주차 1위, 2주차 1위, 3주차에 2위로 내려오긴 하지만 5주 동안 탑10에 머물게 됩니다. 또 한 번 해외와 국내 차트가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10위, 기묘한 이야기의 11으로 이름을 알린 밀리 바비 브라운이 넷플릭스랑 작품을 몇 개 하는데 댐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약간 중세 판타지 같은 느낌이에요. 용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가문을 위해서 정략 결혼 같은 걸 하는 걸로 보여요. 알고 봤더니 이쪽 가문이 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이 주인공을 동굴로 던져버려요. 불을 내뿜는 용과 동굴에 갇혔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오면서 공주에서 전사로 거듭나서 뭔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야기인 걸로 보여요. 전 못 봤어요. 이 작품 6주 동안 탑10에 머물러요. 국내에서 4위로 1주차 들어오고요. 2주차 1위, 3주차 1위, 4주차 2위. 굉장히 최상단에 꽤나 오랫동안 머뭅니다. 다시 한번 해외에 인기 있었던 작품이 국내에서 차트 1등을 공유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랑 영화가 완전 양상이 달라요. 시리즈는 해외에서 잘 됐대. 모르겠고 난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고. 내 친구도 다 이거 봐 요즘 하는 느낌. 영화는 해외에서 통했다 그러면은 그래? 뭐 딱히 볼 거 없을 때 볼까? 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두 차트가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은근히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구독해놨는데 볼 게 없다 하셨던 분들 찍먹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투둠 사이트 구경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오늘도 또 한번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무려 1시간을 혼자 떠들고 있었던, 해외에서는 잘 됐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뭐가 있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넷플릭스에서 볼 걸 찾으시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 나는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내 친구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왜 우리나라 차트 안 들지? 숨겨둔 명작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좀 공유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